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구습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혁구습장은 공부하기에 앞서서 잘못된 자기의 습성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떠한 습성을 고치면 공부가 잘 된다, 이런 취지로 내용이 되어 있죠. 이 혁자는 원래는 이 가죽 혁자는 중국 설문해자에 보면은 털을 제거해 가지고서 일정한 가공을 경과시킨, 가공을 한 짐승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문해자에. 그런데 이 혁자는 원래는 제일 먼저 짐승 가죽을 막 벗겼을 때는 피라고 그러고, 털을 뽑아서 만든 걸 혁이라고 그러고, 다시 또 무두질한 걸 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가죽도 피, 혁, 위 순서로 나눠지네요.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된 습성을 혁 고치겠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죠, 제목이. 우리 글자에 보면은 근문에는 이건 짐승을 벗겼다는 취지에서 머리에서 꼬리까지 벗긴 짐승 가죽, 이 짐승 가죽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혁구습장은 제가 네 도막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인수유지어하기나 이 불능 용왕 직전하여 이 유소 성취자는 구습이 유의 접해지하라. 구습 지목을 조열 여자 하노니 약비 여지 통절이면 즉 종무 위약지 지지으리라. 우선 여기에서 이제 이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비록 숫자가 나오면은 뒤에 만리의 일자가 많이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록 숫자는 만리 일자가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역자나 오히려 일자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양보제라고 해가지고 뭐뭐 할지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또는 또자 또 오히려 일자. 그래서 사람이 비록 학문의 뜻을 두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용왕 직전을 못해 가지고서 성취한 바가 없는 까닭은 이렇게 합니다. 자, 용왕 직전에서 성취하지 못한 불능, 못한 까닭은, 그러니까 용왕 직전, 용왕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직전은 곧장 앞으로 좌우우면하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전. 그러니까 용감하게 나아가되 곧장 전진해가지고서 성취하는 바가 또는 것이 있지 불능 못한 것은 구습이 옛날 악습이 접해했기 때문이다. 접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죠. 유의, 무의 공부했죠. 무의는 할 수 없다. 유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 잘못된 내 습성이 저지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학문의 뜻을 두었지만은 정말 제대로 해서 뭔가 뜻을 이루지 못한 까닭은 옛날 잘못된 악습이 자기를 저지시키고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구습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A자는 B하라고 했는데 한문의 가장 기본 문법이 A자는 B하라, A는 B다. 그래서 A자는 B하라 그래가지고 이 자자와 야자는 서로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습지목을 조열하자니 옛날 잘못된 습성을 조목조목 왼쪽과 같이 열거하노니
자, 조목조목 왼쪽과 같이 열거하노니, 자, 옛날에는 한자를 세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좌라 그러면 좌 쪽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열거하노니, 만약에 여우로 하면은 이상과 같이 되죠. 이미 열거한 거죠. 그러니까 한문을 세로 편집할 때는 좌쪽은 아직 안 쓴 것이고 우측은 이미 쓴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잘못된 습성 그 조목을 조목조목 왼쪽과 같이 열거하노니, 약비 여지통절이면 종무이약지지니라. 약자가 나오면 곧직자가 잘 나와요. 곧직자가.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한다면은 뭐뭐 할 것이다. 여기서는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지통절하지 않는다면 위약지지가 없을 것이다. 총 마침내. 그래서 여지통절 위약지지. 자, 여지통절은 뭡니까? 이 지자는 뜻의자하고 뜻지자하고 보통 얘기하지만, 뜻의자는 내가 뭔가를 생각해내고 내 마음속에 드러난 것이 의인데, 지자는 어느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 방향하냐. 공자님이 15세 때 학문의 뜻을 두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학문의 뜻을 두는 그런 방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지향하는 바를 여자는 그 마음을 아주 단단히 가다듬는 걸 여지라고 해요. 단단히 가다듬고, 또 통절, 그 단단히 가다듬었는데 옛날에 구습을 갖다가 아프게 끊어내는 거죠. 내 그 몸에 들어있던 그 습성을 끊어내려면 아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단호하게 끊어낸다고 말되는데 아프게 끊어낸다. 그러니까 뜻을 굳게 묻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피 안 한다면 총 마침내 위약지지가 없을 것이다. 학문을 하는 바탕이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학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 학문의 바탕이 없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얘기한다면, 사람은 비록 학문의 뜻을 두었지만은 용왕직전해 가지고서 성취하는 것이 불룩무한 경우, 용감하게 나아오고 곧바로 전진해 가지고서 성취할 수 있지 못한 까닭은 옛날 습성이 나를 저지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잘못된 그 습성의 그 조목을 조목조목 왼쪽과 같이 열거하노니, 만약에 내 뜻을 굳게 먹고 아프게 끊어내지 않는다면 마침내 학문하는 터전 자체가 없게 될 것이다. 학문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된 악습을 끊지 않으면 학문해봐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얘기죠. 계속할까요? 자, 기일은 타기심지하고 방기의형하며 지사가일하여 심령구속이요 기이는 상사동작하여 불능수정하고 분은출입하여 타화도일이요 기삼은 희동오이하여 고로유속하고 초역수칙이나 공괴어중이요 기사는 호의문사로 취해어시하고 표절경전하여 이식부조요. 네,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그 악습을 하나씩 조목조목 1, 2, 3, 4로 나눴네요. 처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심지, 의형, 가일 몇 가지 단어를 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지 그건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가짐을 게을리해 가지고, 또 마음가짐 게을리해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의형도 놓아버릴 방자인데 내 몸가짐도 흐트러져 버린다는 얘기죠. 내 뜻을 견고히 갖지 않게 되면은 그 마음이 게으르다는 얘기는 견고히 갖지 못해 가지고 내 행동도 그냥 흐트러지고, 또 지사가에 다만 생각을 해. 뭔다고? 가짜나 일자나 편안한 것이, 한가하고 편안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휴가 할 때 이 가자를 쓰죠. 집 가자를 쓰면서 휴가라고 쓰시면은 제대로 된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한가한 것만 생각하고 심령 구속된 말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니까 깊을 심자인데 깊게 싫어한다, 심하게 싫어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내 마음, 또 마음에서 연결되는 내 행동, 그 자체가 흐트러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생각도 어쩐다고 편안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뭔가 구속된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학습이고, 두 번째는 상사 동작하여 불능수장하고 항상 동작만 생각하고 고요함을 지킬 수 없어. 자,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것만 생각해요.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조용히 앉아서 깊은 생각도 해야 하는데 동작만 생각해. 또 고요함을 지킬 수가 없고, 또 분운 출입, 이 분운이 이 어려운 글자죠. 분자나 운자나 두 개 다 어지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루가 날아다니는 것을 분이라고 하는데 운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게 출입하여, 또 타화도 이래요. 타화할 때 타자는 화자를 그냥 도와주는 보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이 도일은 허송세월한 걸 도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타자는 현재 중국어에서도 자동차에다가 타자를 붙이면 따처가 해가지고 자동차를 타다. 타자는 되게 따산, 따수한, 계산도 계산산자의 뜻이 있고, 타자는 그냥 앞에 보조서랑 있는 것처럼 타와,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두 번째 잘못된 학습은 매일 움직이려고 그러고 조용히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생각해보지 못한다. 또 들랑다라는,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 보낸다. 자, 세 번째는 희동오이라고 했네. 희동. 동은 좋아하고 이는 싫어한다. 동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거죠. 부화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은 내 깊은 생각 없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을 끝까지 주장을 못하고 다른 사람과 달리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흐트러져 있고 비리에 물들어 있으니까 나도 같이 가야겠다 생각하면은 그 오이가 되죠. 그래서 오이가 안 되려면은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더라도 나는 원칙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씁니다. 영광스러운 예외자가 되자. 즉 다른 사람이 다 부안해서 하더라도 나는 그걸 싫어하고 내가 생각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예외자가 되겠다. 근데 반대죠. 부안해동은 좋아하고 남들과 차이 있는 것을 싫어. 유속에 빠져가지고, 이 골자는 빠질 거예요. 골몰하다 그때 골자인데 유속에 빠져. 즉 세상에 돌아다니는 품속에 빠져가지고서 초역수칙이나 첫자는 조금 막 잎사귀가 자라는 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수칙, 내가 그렇지 않겠다, 내 스스로 몸소 수신도 오고 경계하겠다 라고 처음에는 좀 했지만은 끝끝내 대중들과 어긋난 것을 두려워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맞지 않다면 대중과 어긋나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죠. 자기가 소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를 해야겠죠. 자, 네 번째는 이문사로 취의식을 호한 겁니다. 자, 문사로서 당시의 명예를 취한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사는 성리학적인 그런 가치 있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문장 짓기만, 그런 문장 글 짓고 시 짓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시가 좋을까, 멋있는 표현인가, 이런 것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경학이나 이야기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글 짓고 뭐 이런 것을 좋아해가지고서 당시에 그 행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명예를 취하는 것만 좋아하고, 또 경전을 표절하고, 표절은 요즘에도 쓰는 말이죠. 남은 걸 베끼는 걸 표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 성인이 와서 표절해가지고서
부조를 꾸민다 했네. 부조. 자, 부자 조자는 뜰 부자 마름 조자인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식물을 말하는데, 부조라는 말은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한번 가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유행을 쫓는 쓸데없는 문장 같은 걸 부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전을 표절해 가지고서 그 의미 없는 그런 글들을 꾸미는데 그 사람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문 공부고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가치를 내가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글이나 짓고 문어 꾸미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 번째 잘못된 악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본다면은, 마음이 게으르고 뜻이 게으르고 내 행동도 흐트러지고 다만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뭔가 구속되는 걸 아주 싫어한다. 계획하지 않고 공부하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항상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고 고요히 지키는 걸 못한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사색하고 그런 것은 아예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지럽게 들랑달랑하면서 다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 두 번째 악습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보완해 놓은 건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뭔가 차이를 두는 건 싫어하고, 세상에 유행하는 풍속에 빠져가지고서 조금 처음에는 고치려다가, 즉 수신하려다가 결국 대중과 얽매가서 두려운 것이다. 네 번째는 글 읽는 걸 가지고서 당시의 명예를 취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경전을 훔쳐가지고서 쓸데없는 그런 의미 없는 글들을 꾸민 것이 네 번째 악습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